안녕하십니까. 오늘 ESG 정책 세미나 사회를 맡은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ESG 경영팀 이안도성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과 한국정책학회가 함께하는 ESG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체 토론 좌장을 맡아주실 서울여자대학교 노승용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토론자이신 상명대학교 김병재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앙대학교 김창환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중부대학교 박은영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포스코 김천규 열연선제솔루션 그룹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파이낸셜 뉴스 김원준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발표자이신 성균관대학교 박형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김현철 ESG 혁신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ESG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ESG 관련 정책과 수목원과 정원을 활용한 ESG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금일 순서는 발표 2건에 이어서 전체 토론,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이사장 유광수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에다가 우리 학회장님 계시지만은 특별한 또 세션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직원이 한 500여 명에 가까이 직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고 또 한 5천 명 되는 정원 TV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행사를 또 다시 또 유튜브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회장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고요. 저희 기관은 기본적으로 크게 생물 다양성과 탄소 중립이라는 큰 시대적 화두를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인력, 특히 저희가 현재 국립수목원을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정원 분야에 대해서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또 생태위기 물론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포스트 코로나지만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특히 정원이랄지 이런 삶의 질과 관련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수요가 높은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 한국정책학회가 기본이 돼서 저희들 분야와 ESG를 어떻게 민간과 협력해 나갈 거냐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이렇게 맡아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기관에서는 그간에 추진한 사항들을 가지고 또 앞으로 오늘 귀중한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산림 분야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과 탄소 중립 기반으로서 이 기관이 민간과 협력해 나가는 그런 역할 체계를 더욱 공고히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욱 기관이 더욱 성숙하고 또 민간과 협력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류광수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회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저희 개회식 할 때 잠깐 인사드렸습니다만은 또 이 세션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정책학회 수목정원 관리원과 함께 이런 귀한 세션을 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ESG 분야는 지금 점점 더 뻗어나가고 확장되어 나가는 그러한 대표적인 분야이죠. 이 모든 기업,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은 민간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물었습니다. ESG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인터뷰할 때 하느냐? 50%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ESG에 대한 인재가 충분하냐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50%를 한참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ESG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겠죠. 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 그룹의 경우에는 스탠다드 앤 푸어의 기업 지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펄펄 뛰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이유는 S&P에서 대답을 하기를 투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S&P 500에서 빠졌다. 네, 대표적인 500연에는 들만한 기업인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만큼 ESG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더 확장일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정책학회에서도 ESG 정책 대상이라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공공기관들이 이 ESG 이렇게 세 분야를 따로 구분을 해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가장 벤치마킹할 만한 베스트 사례를 수상을 하는 그 작업을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뭐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정책학회는 이 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목정원관리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좋은 벤치마킹 사례 넘버원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학회와 산림청 또 수목정원관리원은 굉장히 돈독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학회 열릴 때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션이 일종의 어떤 결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여러 선생님들 경청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나태준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한수정 ESG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성균관대 박형준 교수님께서 발표하여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성균관대 박형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정책학 행정학을 하는 분이 왜 갑자기 ESG 혁신 방안, 그다음에 한수정, 어떻게 보면은 수목과 정원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은 협력적 거버넌스, 그다음에 플랫폼 정부 거버넌스를 하면서 흔히 말해서 ESG라고 할 때 ESG 경영에서 이것이 한수정 내부의 어떤 그런 ESG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한수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 수목 정원이라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민간의 ESG, 지금 민간에서는 상당히 ESG에는 관심이 많은데 민간 ESG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흔히 말해서 정책에서 어떻게 더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서 협력 개발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작성해 봤습니다. 예, 뭐 저희 팀에서 전부 다 같이 요즘에 말하는 아이디어를 모아서 작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주지혜 박사, 그다음에 김민정 연구원, 한지원 연구원이 같이 저희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간이 15분밖에 없는 관계로 앞에 한수정에 대한 어떤 수목 정원 서비스 전문기관 역량, 그다음에 ESG관 민간 협력 강조 이 부분은 전부 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다음에 발표해 주실 수목 정원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르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수정 같은 경우는 민간 협력 중심 ESG 강조, 그다음에 글로벌 신패러다임 대두에 따라서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ESG 경영 체제가 이제 민간 협력 중심 고도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ESG 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민간 협력 추진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 저희와 같이 이런 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뭐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그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 위한 새 정부의 경제 정책도 여전히 이 관련된 탄소 중립 기후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면서 저탄소 그다음에 순환 경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들을 하고, 특히 민간 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정 같은 경우는 특히 ESG 분야, 특히 정원, 수목, 정원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민간과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한수정에 대한 어떤 기관에 대한 소개는 전부 다 저희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고민해 할 것은 한수정에서 지금 추구하는 어떤 그 경영가치 사업 분야가 수목정원 서비스 운영, 그린 바이오 산업화 지원, 산림 생물 자원 보전인데, 특히 복합 문화 공간을 창출하거나 그다음에 식물환경 콘텐츠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산하거나 콘텐츠 기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히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가 어떤 정책 목표와 관련된 산림 생물 자원 보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린 바이오 산업도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체계는 아마 다음에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저희가 포커스를 맡은 것은 수목 정원을 활용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수목 정원을 활용한 나눔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과 함께 그러면은 만드는 ESG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흔히 ESG 환경과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상생 그다음에 윤리 경영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까, 특히 뭐 기본 내부적으로는 환경에 대해 수목 정원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지만, 이를 사회 상생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투명한 어떤 윤리 경영체를 강화하는 데까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기관들을 벤치마킹해서 시사점을 도출해봤는데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 첫 번째가 도시정원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나 어떻게 집을 살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과거와 다른 게 그 아파트의 정원, 조경이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거 부분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아파트 광고 브랜드에서도 어떤 우리가 그 안에 휴식 공간과 정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아파트 가치를 상승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원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걸 보면 맞겠다. 지금 현재 도시정원 진흥에 대한 제도적 형안은 우리가 도시정원 진흥 관련 법률이 있고요. 또 정원과 공원에 대한 개념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도시공원은 들어봤는데, 도시숲은 들어봤는데, 정원은 어떤 의미일까? 그 다음에 흔히 정원, 식물원, 수목원, 공원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은 정원의 중요성은 어떤 것인가? 복지 측면, 경제 측면, 환경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건강 및 휴양 정서 생활 향상, 신체,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관광 자원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기후 완화, 이산화탄소 흡수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정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흔히 이제 들어본 것은 정부나 지자체 수준에서 국가정원, 요즘에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이 상당히 히트를 쳐서 국가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의 형태로 지금 구분이 돼 있고, 민간정원 등록은 흔히 수목법, 수목원 정원법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원의 적합성, 신미성, 안정성, 운영성 등의 인정을 받을 경우에서는 민간정원으로 등록을 해서 현재 두 곳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 현황입니다.
지자체 수준에서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마을 정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해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마을 정원이고 어떤 식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 정원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을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흔히 말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그다음에 그 여러 그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점에 있어서 거버넌스 체제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주시 같은 경우도 1000만 그루 정원도시 사업 추진 체계를 해가지고 관련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가지 나무를 심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건 핵심적으로 다 지자체 스스로, 어떻게 보면 한 수정과에 상관없이 지자체 스스로 우리가 이런 도시 정원이나 민간 정원이나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 만든 정원이고 정말 국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원이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국가적 목표, 그다음에 아까 말한 환경에 관한 것, 식물 다양성에 관한 것, 그다음에 뭐 자생종을 얼마나 우리가 심느냐, 어떤 나무들을 심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없이 그냥 진행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ESG 경영을 함에 있어서 환경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좀 봤습니다. 어떻게 각 건설사마다 적용 품질 상향을 위해 특화 공간을 주력하고 있는데, 즉 적용이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각 건설사의 적용 디자인, 소재, 그리고 시공 품질이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적용 형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치를 올리는 것이 되었고요. 보시면은 현대건설, 그다음에 뭐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HS 리버시티라고 해서 안에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놨고, 포스코 건설도 혁신적인 도구를 적용한 적용 디자인과 도시정원 문화를 확산한 차원에서 적용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지금도 현재 민간 각각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적용 자체가 정말 아까 생물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원인지,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저희 동네에 짓는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를 보니까 그냥 소나무 잔뜩 실어다가 어디서 갖고 와서 막 심고, 돌 그냥 어디서 막 해가지고 심고, 과연 그것이 환경에 오히려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지냈더니 다 죽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우리가 흔히 요즘에 뭐 K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K-팝을 넘어서 K 뭐뭐 근데 한국 정원, K 정원은 무엇일까? 제가 외국의 보테닉 가드 가보면은 차이나 정원도 있고 재팬이 정원이 있는데, 한국 정원 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수목정원 관련해서도 이 한국 정원이란 개념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기준과 정립을 가지고 계실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자생종, 우리의 식물, 여러 가지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지, 또 거기서 만약에 그런 식물들이 심어질 경우에는 식물들은 바람을 타고 꽃씨가 흘러나와서 다른 곳에 자생종이 퍼질 수 있는 그런 또 엄청난 그 효과, 정책적,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억지로 규제를 통해서 억지로 너희 이런 거 하려면은 전부 다 식물은 뭐 그 아파트마다 빌딩마다 어느 규격에 이런 것을 지어라 그러면은 분명히 실패를 합니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형태, 즉 내가 민간에서 스스로 내가 아파트 가치를 올리고 내 주거의 가치를 올리는데, 그런데 수목정원관리원에서 얘기한 이런 정확한 정원의 기준을 통해서 인증제를 받으면은, 이거는 우리 아파트는 무슨 요즘에 브랜드화 하는데 그 브랜드화에서 이런 인증제를 받은 아파트입니다. 그럼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떤 실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협력을 함에 있어서도 서로 윈윈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증제를 통해서 한번 윈윈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인증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봤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음식물 살 때 이제는 햅섭이라고 붙은 거 사시나요, 안 사시나요? 이왕이면은 햅섭을 붙은 거, 이왕이면은 뭐 품질 마크가 붙은 것을 사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더 안전하고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그 각각의 지역마다, 공간마다 이런 정원이라는, 흔히 좀 공원과 다르지만 정원이라는 그것이 있을 때, 이것이 정말 국가가 공인한 공공기관에서 인증한 정원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들은 그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품질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KS 마크라든지 수산물 품질 인증제라든지 관광 품질 인증제, 고용 품질 인증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다양한 인증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많고 지금 보시면은 표준 인증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처,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이 운용을 하고 13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진 햅섭, 흔히 말해서 가장 이해가 쉽게 해서는 햅섭을, 왜냐하면 상품이란 것에서 우리가 정말 위해호소나 중요 관리한 이런 음식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삼고 인증을 받아라, 억지로 무조건 다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이 식품을 만드는 쪽에서 인증을 받고 우리는 이 햅섭을 받았다는 마크가 나가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처럼 수목정원관리원에서도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 아파트만 얘기했지만 뭐 옥상 정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정원, 그 다음에 커뮤니티도 요즘에 보면 뭐 조금만 나가면 단독 이렇게 그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의 정원, 아파트 단지의 정원, 이런 다양한 정원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좋은 형태의 정원이다, 한국식 정원이다, 그 다음에 같은 개념을 가지고 좀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도 이런 산림 인증 제도가 있는데 뭐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하는 게 어떨까?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봤으면 그린 플래그십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린 플래그 어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흔히 말해서 그 우수사례 발굴로 공원 녹지 공간의 질을 높이고자 1996년에 시작됐는데요. 매년 유지 관리가 상태가 우수한 공원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 플래그 어워드가 붙어 있는 곳은 그 장소가 좋은 녹색 공간이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시상되는 그 그린 플래그의 지위를 갱신하고 하기 위해서 매년 신청을 하고 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것들 뭐 이걸 하면은 증명서, 사이트, 포스터 플러스 특별히 조각된 너도 밤나무 명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기준들은 이런 형태의 지금 8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그 기준 자체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되는지는 아마 다음에 연구에서 수목정원관리원이 그러면은 정말 이게 ESG에 적합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원들의 기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제가 자생종 얘기를 했지만 자생종을 몇 종, 식물을 정원에는 몇 종 이상 심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플러스 이런 것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문화적 복지적으로 어떤 또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집어넣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항 철길숲이 그린 플래그 어워드 인증을 받았었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해외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없으니까 해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사 분야 인증 사례가 녹직도시 우수 사례가 있어서요. 보시면은 도시숲, 가로수, 미세먼지 차단,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녹색 도시 우수 사례 공모전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다 지자체 단위나 마을 단위로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인증받는 거는 지자체나 마을에서는 받았다, 우리 도시 좋다, 홍보하는 수단 끝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센티브나 민간과의 커뮤니케이션, 민간과의 협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처럼 민간이 하는 사업에 민간 그 인증제를 받으면 그들도 분명히 ESG 경영을 할 때 이런 인증제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ESG 경영에 우수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범 도시숲 인증제가 우리는 도시숲 인증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숲법이 만들어져서 뭐 생활숲, 가로수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진행되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도시숲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은 도시숲의 법인은 어떻게 되고 생활숲, 가로수 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이 어떻게 돼서 진행되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수목정원 관련도 이 중에서 일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숲이라는 개념보다는 정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민간이 이것도 지자체에서 되는 거지 민간이 활성화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목정원 관련해 있는 정원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셔서 도시 정원제를 인정한 것이 어떨까? 아까 말한 옥상 정원, 그 다음에 뭐 아파트 정원 그거는 전부 다 나중에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모범 도시 인증 기준은 현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더 도시 정원에 관한 어떤 인증 기준을 만드실 때는 연구를 통해서 만드실 것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가 15분이라는 시간을 배정받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도시정원 인증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한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원 문화 확산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률 제도를 정비해서 강한 도시정원 인증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효과적인 인증의 방향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인증 평가 기준의 마련이 중요하고 뭐 정원 구성 식물의 종류와 조합, 문화와 복지 향유적 측면도 고려한 도시정원 문화지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해서 인증제를 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아파트 단지 내 정원만이 아닌 실내 정원만이 아닌 혹시 이제 되면 요즘에 보니까 현대백화점 여의도에 있는 현대백화점 안에는 아파트 실내 안에도 이런 예쁜 어떻게 보면 녹색 공간이 꾸며져 있는데 실내 안에도 그 다음에 뭐 생활 매체중 실내 정원이라든지 옥상 정원도 포함해서 유형별로 기준 마련을 통한 인증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또 수목정원 관련 인증제 도입 시 뭐 민간이 보조금을 받아가는 형태가 아닌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비용 수수료를 지불하고 또 나중에 실제 만든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는 형태의 인증제도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뭐 5개년마다 이거는 가칭 3개년마다 이런 인증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은 이거와 연관돼서 한수정이 이런 것을 민간과 협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 다양한 정보들이 나올 건데 ESG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요즘에 최근에 플랫폼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관의 수목원의 다양한 정보들을 민간에 개방을 하고 또 민간에서는 아마 이제 이런 민간 도시 정원들을 만들었을 경우 그것을 해가는 과정에서 각각의 민간에 있는 도시 정원들이 테스트 베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경평을 오래 하다 보면 나올 때 테스트 베드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높은 점수를 줍니다. 왜? 그것은 그걸 통해서 뭔가 실험을 해보고 뭔가를 또 민간에게 그 결과를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화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주는데 지금 민간 정원이 많이 생기면 이것이 각각의 다 테스트 베드가 우리가 꼭 정원, 수목원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닌 테스트가 베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나온 정보나 이야기들을 전부 다 플랫폼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그러면 다른 어떻게 보면은 기관의 다른 민간 업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저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거기서 나온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전부 다 한 군데 올릴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플랫폼을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한수정의 그 홈페이지에서 공공 데이터 개봉과 정보 제공이 돼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일방향성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수 ESG 사례가 공유되고 벤치마킹과 진화가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자. 그래서 또 실내 도시정원을 활용하는 민간 아파트 커뮤니티와 지역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공간으로서 환경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이 가능하고 또 민간과 같이 하는 인증제 운영으로서 기관 운영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윤리 경영에 달성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ESG 그러면은 ESG라는 용어 자체가 UN 글로벌 임팩트에서 Who Care With라는 보고서에서 기업 성공을 위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의 이슈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오고 그 ESG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지 기업 전송, 지속 가능한 경영 추구가 된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 나아가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이 나온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민간 및 공공기관이 공간 계획과 건설에서 올바른 정원 활용을 통한 많은 시민들이 좋은 환경을 접하고 공유하는 때 이바지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이거는 아까 말하는 아웃컴을 만들어내는 이런 성과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도시정원이 있으면은 그 민간의 도시정원에서 아파트에서 계시는 분들이 커뮤니티들이 실제 거기서 우리가 그 문화재 해설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처럼 거기서 이런 정원 해설사 역할을 하면서 그 정원들을 소개해주고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지식이 공유되고 그럼 거기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다양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민간 도시정원 참여와 관리는 민간 커뮤니티를 통해서 운영되는 민간 참여의 플랫폼으로 극대화되자. 즉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과 공유가치 창출 CSV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난 제언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지금 ES 경영 한수정의 데이터가 있지만 이런 거 플러스 도시정원 조성 우수 사례라든지 운영 우수 사례, 지역 커뮤니티부터 또 도시정원 관련 다양한 정보들 여기 계신 분들
전문가들이 있으면 정보들을 올려놔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제 ESG 플랫폼을 만들자. 즉 수목조항관리원과 지역 주민 지역 커뮤니티와 민간 기업이 같이 트라이앵글 한해서 환경을 통한 사회적 책임과 공유 가치가 창출되는 ESG 경영 포털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경영가치 실험의 인간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조직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구성원들이 ESG 경영 공감대를 확보하고 민간 협력 측면에서는 아까 말한 건설업자, 조경업자, 민간 정원 운영자, 커뮤니티 NGO, 그다음에 기관, 지자체 담당자와 정보 교류와 기회장을 확대를 통해서 또 연구기관들의 협력을 통해서 강화해서 한수정의 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과 지속적인 장기적인 협력 넥터를 구축한 것이 어떨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원 해설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는 것들이 어떨까라고 해서 이런 걸 통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기관보다도 우수한 파급력을 가진 ESG 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 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귀한 발표해주신 박형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을 통한 기업 ESG 경영 제안에 대해 저희 김현철 ESG 혁신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ESG 혁신실장 김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한국정책학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학위가 있는데 저는 이제 농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산림 임학과를 나와가지고 산림과학회라는 임학회에서 발표를 몇 번 해봤는데 이렇게 또 큰 정책학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지 못 미처 생각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이제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민간 협력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사례 위주로 조금 발표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관 소개입니다. 우리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수목원 정원법에 따라서 국가가 이제 기후 및 식생태별로 조성한 공립수목원을 운영 관리하고 정원산업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이제 전담하는 산림청 산하의 중정부 기관입니다. 현재는 지금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아래 사무처가 있고요. 그리고 국립백제대관 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그리고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이렇게 세 개의 소속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립새만금 수목원하고 그리고 국립난대수목원, 그리고 한국정원문화원, 그리고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등이 순차적으로 개원을 하게 되고 점점 기관은 확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이제 21년 6월달에 이제 법이 수목원 정원법 개정에 따라서 업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목원 관리원이었다가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으로 정원이라는 업이 들어오면서 기관 명칭도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라는 그 명칭 아래 수목원과 정원이라는 어떤 기능이 이렇게 합쳐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라는 좀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수목원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생물 다양성 보전, 식물 보전의 보존을 함으로써 어떤 국가의 안정성을 안정망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존한 식물들을 활용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산업화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를 저희가 정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생물 다양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시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목원이고요. 정원은 이 생활 속에 이제 국민 생활 속에 들어가서 정원 도시든 어떤 도심의 녹색 공간 조성
그리고 정원 시장 산업의 어떤 활성화와 진흥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정원 문화 활성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업들이 이제 합쳐진 거고요. 기존에 이제 수목원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수목원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수목원 안에서 이루어지던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이런 활동들이 정원이라는 이제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게 이제 확산이 되고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업으로 저희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수목원의 자원과 기술을 어떤 국민 생활 공간 속의 자연인 정원을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는 게 우리가 가장 큰 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ESG 경영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기관이 이제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반들을 조직적으로 구축을 했던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영 환경 변화 등이 좀 일어났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고 어떤 국정 과제 그리고 어떤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요즘 계속 이제 트렌드인 ESG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23년도부터 이제 새롭게 좀 전략 체계를 고도화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비전 같은 경우 이제 미션은 바뀌지 않았고요. 이제 비전 같은 경우 이제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수목원 정원 플랫폼 기관이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바로 이 부분에서 ESG 경영이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 목표도 그 마지막 4번의 KESG 지수 이제 우리가 2030년에는 100점을 달성하겠다라는 큰 그 의지를 가지고 ESG 경영을 선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표명하기 위해서 경영 목표를 이렇게 잡고 가고 있고요. 앞서도 설명했지만 ESG 슬로건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공유하며 성장하는 ESG 경영 선도기관의 슬로건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ESG 주요 과제들을 ESG 각각에 맞게 저희가 수립을 해서 전사적으로 우리가 ESG 경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년 이제 그 기관 내 ESG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을 저희도 작년 7월에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성과실이라는 실을 만들고 거기 안에 ESG 경영팀을 신설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ESG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ESG 위원회도 이제 구성을 해서 외부 전문가 그리고 내부 임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ESG 위원회는 우리 이사회의 소위원회 같은 기능을 또 같이 하면서 저희 기관이 ESG 경영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행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실무 추진단을 내부 직원들을 통해서 구성을 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22년 10월달에 기존의 사회적 가치 성과실을 ESG 혁신실로 이제 개편을 하면서 당연한 ESG 경영의 강화와 그리고 민간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어떤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최근에는 조직 개편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산림청 정책 실행 기관으로서도 ESG 경영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다양한 그 MOU를 맺고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기관들과 저희가 같이 민간 협력과 또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시에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SG 경영 추진을 위한 또 대외 인정 및 수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정책학회에서도 저희 기관에 또 상을 주셔서 저희가 또 그런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또 격려를 받은 것도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지금 우리 한수정이 ESG 민간하고 하고 있는 ESG 경영 활동들에 대해서 사례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하고 공공과 탄탄한 이제 협력 네트워크를 많이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대표 기업과 대표 공공기관들을 이렇게 표시는 하였고요. 먼저 유한 킴벌리하고는 2023년 구상나무 보존원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간 유한 킴벌리에서는 8억 원이라는 이제 금액을 저희 기부를 하고 저희가 이제 그 기부받은 돈으로 지금 구상나무가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백제대간 수목원에
5만 번 가까이 해서 보존을 그대로 지금 만드는 조성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년 차고요. 올해는 또 이어져서 또 내년부터는 또 여러 가지 또 정식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비욘드 봉사단이 있습니다. 이 비욘드 봉사단이 함께 우리 백지대간 수목원에 와서 민원숲을 조성하고, 그리고 그 대학생 최초죠. 대학생 봉사단 최초로 그때 당시 활동을 하면서 수집했던 종자를 우리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버트에 기탁도 하는 그런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미래 대학생들에게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심어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 트리 플래닛과 함께 또 우리 리멤버 미라는 캠페인 또 진행해서 생물 다양성 보존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탄소 중립 학교 숲을 조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제 자생식물 등을 공급을 하고 지금 어린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이제 환경 지식을 교육하고 탄소 중립을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교육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그 식물들을 키워보면서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네파하고는 네파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는 펀딩을 통해서 펀딩의 수익금을 우리가 멸종위기 고산침입 수준 보존하는데 이렇게 또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너지하고는 저희가 이제 세종수목원에 태양광 파라솔이죠. 그걸 설치를 해서 관람객들에 대한 휴식 공간도 제공함과 동시에 거기서 발전되는 발전량에 대해서 예산 절감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교육복지를 통해서 환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임업하고는 현재 지금 탄소 중립, 탄소 흡수 증진을 위해서 탄소 흡수 어떤 개수라든지 탄소 흡수 어떻게 하면 어떤 수종이 얼마만큼의 탄소를 흡수한다는지 이런 모델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과 민간의 어떤 ESG 경영을 제한함에 있어서 사실상 정원을 같이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원을 조성했을 때 또 얼마만큼의 어떤 경제적 가치, 즉 탄소의 어떤 흡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해지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환원이 얼마 되는지에 대한 좀 명확한 부분들이 좀 없어서 기업들도 함께 하려 하다가 조금 꺼려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정원과 도시숲에 조금 탄소의 어떤 가치를 저희가 곧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 두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식물 이력 관리 시스템과 희귀 자생 식물의 어떤 NFT를 발행을 해서 우리가 명확한 어떤 이력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LGU 플러스에서는 우리 백두대간의 수목원에 있는 국가 보안 시설인 그 지드볼트의 보안을 어떤 동작 감지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게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관람객 안전 사고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한테 기부를 해서 함께 지금 민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어떤 앞서 말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어떤 ESG 경영 추진 과제들을 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기관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점점 외부 민간 협업을 통해서 ESG 경영 대외 확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ESG 협력도 어떤 국가 정책을 우리가 같이 함께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가진 한국수목원 정원이 가진 강점이죠. 탄소 중립 실천 및 어떤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저희가 특화된 인프라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립 수목원이 한 67개 정도 되고요. 민간 정원이 한 83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 협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협력을 함께 하게 되면 단순히 우리 한국수목원 정원 관리원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ESG 경영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동반 성장 같은 부분 S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사회 배려 계층들하고 많이 이제 역할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직무 모델을 또한 3가지 정도 개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저희가 좀 되게 강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수목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되게 안전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어떤 사회 배려 계층들이나 어떤 장애인들 같은 경우 여기 와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수목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에서 볼 수 없는 안전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어떤 이런 부분들을 특화해서 또 하고 있는데 기업들과 아니면 민간과 같이 협력해서 이런 것도 해주면 되게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정원 도시를 선도할 수 있게 우리가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생물 다양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상생 협력을 위한 동반 성장을 위해서도 이렇게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그 ESG 경영 그리고 민간과 협력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공공기관들이 우리랑 함께해서 그리고 민간들이 기업들이 우리가 함께해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과 기관들이 모두 ESG 경영을 잘 함께 할 수 있게 잘 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플랫폼 및 역할을 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체 토론이 있겠습니다. 전체 토론은 좌장이신 서울여자대학교 노승용 교수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의 사회를 맡은 서울여대 노승용입니다. 앞서 인사를 드려서 지금 4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요. 해야 할 이야기는 굉장히 많겠지만 또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저는 말을 좀 줄이고 여기 오늘 나와 계시는 5분의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성해 주신 주최 측에서 상당히 여러 전문 분야를 충실하게 고려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셨는데요. 먼저 오늘 이야기는 다 잘 아시겠지만 ESG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특별히 어떤 국내 ESG 정책 실현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라든지 또 수목원 정원을 활용한 ESG라든지 이렇게 우리 오늘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라고 하는 우리 기관의 앞으로의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제언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제가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의 박은영 교수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7분 정도 시간 많이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하고 이제 정원문화산업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주로 이제 이런 이에 관련된 얘기인 거죠. 이에 관련돼 있는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나머지 사실 경영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또 하나의 보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창업교육센터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과목과 학생들에게 이제 창업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가르치려 하다 보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그런 윤리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좀 더 공부를 해서 봤더니 기업의 그런 책임,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갔더니 기업의 그런 가치 얘기를 지나서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통합적인 문제, 이것이 아마 ESG에 대한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비즈니스 기획이라든지 파트너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역시 이제 ESG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우선 이제 이 ESG를 하면서 뭐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좀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실천은 뭔가 자기한테 이게 접점이 있어야지 실천을 하게 되는 것들이어서 우리가 뭐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보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두 분께서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ESG 경영에 대해서 아주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열심히 잘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발표하신 그 박형준 교수님의 내용 중에서 도시 정원 인증제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뭔가 그 ESG를 하면서 인증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이제 제가 아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통합적인 녹색 공간에 대한 얘기를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법으로서의 도시하고 우리가 인지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얘기는 조금 격차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수목원 정원법이라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법률에 대한 것들 다 혼용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뭐 법률, 그다음에 이제 부처 간의 그런 얘기들을 다 뛰어넘어서 전 부처적으로 이 녹색 공간에 대한 인증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한꺼번에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국가가 해야 할 일, 지자체가 해야 할 일, 민간이 해야 할 일들이 좀 다를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ESG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정책을 만들 때 이게 페널티의 정책보다는 어쨌든 인센티브의 정책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정말 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 이제 특히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의 파트에서 조금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든지 이 공유했던 거를 확산하고 포상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우리 민간 정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열악한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ESG로 전환하는 과정 이 자체의 노력에 대해서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이제 이 ESG의 모든 분야를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한 분야에 잘 할 수 있도록 지원 컨설팅을 좀 많이 해줘서 이것들이 이제 진짜 좀 수준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네트워킹되고 협력 체제가 좀 구축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 앞서도 우리 발표하셨지만 그 국립수목원 그다음에 사립수목원들이 전국에 이게 네트워킹이 되어 있고 또 지자체와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네트워킹화 되기에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제 기업들이 좀 정원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외에서도 보면 아주 유명 브랜드들이 정원을 많이 만들고 지원하고 있어요. 뭐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디올이라든지 록시당 같은 그런 그룹들이 굉장히 이 정원에 대해서 많이 만들고 있고 정원이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여러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든지 시민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좋은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활용해서 기업들이 정말 이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산림하고 도시 정원하고는 조금 이제 개념이 좀 달라요. 산림 같은 경우에는 탄소 흡수원으로 보면은 산림이 훨씬 더 가능성이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산림은 산림대로의 그 기능들을 더 부각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원 같은 경우에는 일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이런 녹지를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두 개 다른 결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업들이 도심 내에서의
이 녹지 그리고 정원 그리고 이제 탄소 흡수를 할 수 있는 질과 양과 성능들을 좀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제가 한 2년 정도 그 특수학교하고 장애인 그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드닝 수업을 2년 정도 했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이제 깊이 고민을 하면서 했던 그런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누게 필요하시면 그런 것들은 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로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여러 부분에 걸쳐서 우리 기관이 좀 수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제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서 박형준 교수님께서 아파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건축학을 전공하시는 우리 김창환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ESG 관련돼서 이렇게 말을 하라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ESG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의 ESG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지, 또 우리가 이제 ESG에 관련된 있는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ESG 평가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고민하면서 사실 그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공통적으로 좀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그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스코프 1, 2에 관련돼 있는 탄소 배출량이나 감축 목표들은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스코프 3에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가치 사슬망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탄소 배출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뭐 감축 목표나 또는 감출량이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외국하고 다른 사례인데요. 사실 우리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민간 기업에서 하기 어려운 이 스코프 3, 다시 얘기하면 가치 사슬과 관련돼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또는 상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탄소 중립 또는 탄소 배출과 관련돼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ESG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ESG가 사실은 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또 연결되어 있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핵심은 사실은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참여시켜서 그 이해관계자가 관계자와의 상생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형준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인증제도라는 부분들을 들으면서 인증제도가 하나의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이제 해썹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인증원에 사실 해썹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식품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그 영세한 업체들이 일정 수준까지 올려서 인증을 받게 하는 역할도 사실은 인증원에서의 역할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사실은 의미 있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수목원 정원관리원의 역할도 그런 인증제도를 좀 포용적 인증제도로 연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원 그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원 업체들의 어떤 전반적인 수준을 올려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과정에서 교육이나 또는 뭐 컨설팅이나 아까 이제 박현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사례를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모아서 이렇게 게시하거나 자료를 공유하거나 이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해관계자 간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교류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수목원 정원관리원이 역할을 하시면 이해관계자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ESG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가치 평가도 마찬가지고 ESG 평가도 사실은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게
과연 기관의 본업과 얼마나 연계성이 있는지를 사실은 관심 있게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 그냥 사회봉사활동하거나 또는 밖에 나가서 이웃 돕기 하거나 이런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는 기관이 하고 있는 일에서 얼마나 ESG적 관점에서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목정원관리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기관의 본업이 사실 ESG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LH에서 임대주택 짓잖아요. 근데 임대주택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인프라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까 우리 박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건설이나 삼성건설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그 안에 있는 정원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임대주택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데 우리 수목원 정원관리원이 그런 부분에서 좀 기관 간 협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도 이루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런 공공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해서 기관이 하실 수 있는 역할들도 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E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식물 다양성이나 아니면 탄소 배출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량화된 결과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관이 하고 있는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스컵 1, 2, 3를 나눠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이 탄소 배출 또는 식물 다양성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S 같은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 참여 네트워크, 그러니까 플랫폼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명확하게 그 사회적 측면에서 기관이 하고 있는 역할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넌스 같은 경우도 기관 자체의 가버넌스는 워낙 잘 구축을 하셨을 테니까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 그 업체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민간 기업이긴 합니다만 가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역할도 기관의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전공을 잘 살리셔서 스콥 1, 2, 3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건축학개론의 이재훈과 같은 인기를 가지고 계시는데 또 다른 인기남이 옆에 계십니다. 오늘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서 토론을 해주실 상명대학교의 김병재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인사드렸는데 상명대학교 김병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이라든지 ESG 경영, 제가 경영 전공이긴 하지만 ESG 경영 특수 분야로서의 전문성이 제가 조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전에 노승용 교수님 말씀해주신 홈그라운드로서의 어드밴티지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학회를 맞아서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ESG 경영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가 S와 G는 모르겠으나 E는 괜찮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요. 박형준 교수의 연구 결과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들었고, 김현천 실장님의 수목원 정원관리원의 ESG 경영 활동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민간 공공 파트너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정말로 전사적으로 잘 추진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고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모두가 즐겁게 공유하며 성장하는 ESG 경영 선도, 뒤에 이제 선도 기관과는 별개로 이 모두가 즐겁게 그리고 공유하면서 성장한다는 슬로건 자체가 굉장히 좀 와 닿았습니다. ESG 경영이 추진하는 바가 단순히 ESG 경영을 해야 한다는 어떤 압박에서 나오는 경영 활동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결국은 ESG 경영이 나와 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다 더 조금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어떤 즐거움이라는 코드, 그 다음에 좀 전에 김창원 교수님도 강조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됐던 시설이 됐던 예산이 됐던 인력이 됐던 뭐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갈 수 있는 어떤 협력 체계 구축도 담으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이 더 나은 쪽으로 어떤 성장이라는 게 모두 다 포괄되어 있는 슬로건이라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뒤에 나와 있는 ESG경 선도와 관련해서 그 잠시 전에 김채원 교수님 얘기에 제가 100% 공감하는 게 그 사실 뭐 한국 수목원 정원 관련도 ESG 경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자원도 좀 빈약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 한계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사실 한국 수목원 정원 관리원보다 산림 내지는 수목원 정원 관리원의 좀 포괄적인 산업과점에 접근했을 때는 더 자원이 미약한 중소기관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 이제 자그마한 정원 얘기해 주셨지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 우리나라 공공의 역할이라는 게 뭐 한국 수목원 정원 관리원이 자체적인 어떤 ESG 경영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겠지만 조금 더 자원에 있어서 미미한 자그마한 어떤 기관이 될지 기업이 될지 조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기관들을 이끌어 나가는 게 공공의 역할에 있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뭐 김창환 교수님의 의견과 맥락을 좀 같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ESG 경영이라는 게 이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민의 어떤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목표인데 이건 뭐 수목원 정원 관련을 떠나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ESG 경영 추진 활동이라고 제시하는 활동들이 이런 활동들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성과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도 만드시고 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집행하시고 실행도 하시고 뭔가 정량적 정성적 성과를 내셔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만은 적어도 단기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뭐 ESG 경영이 이제는 기업 내지는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어떤 접근 체계는 차지하더라도 ESG 경영 추진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지속 가능성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정원 관련해서 뭐 굉장히 많은 연구, 그다음에 사례 연구, 그다음에 민간 아파트 사례 같은 거 다 고려하셔가지고 인증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의견만 잠깐 드려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증제라는 게 성공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뭘까? 물론 뭐 법적, 제도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마케팅 전공이니까 고객 관점에 좀 접근을 해보면 어찌됐건 고객 내지는 국민들이 이 불안해하는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을 때 인증제라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증제의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적어도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한 인증제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느끼는 페인 포인트가 있을 때 그 인증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수목원 정원 관리원이 그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 조금 더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 햇삼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안전한 먹거리일까라는 페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해썹은 성공을 했던 것 같고요. 이 도시정원 인증제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고민이 조금 더 부과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원을 인증해 주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뭐 대부분의 주거 공간이 아파트인 우리 국민들이 뭔가 불안해하는, 좀 미흡해하는, 조금 더 채워졌으면 하는 페인 포인트가 뭘까? 그런 부분들을 이 수목원 정원 관리원의 역량을 활용해서 정교화된 인증제를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면 국민의 삶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공공 조직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제도 하나가 만들어질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중부대학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보다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되겠죠. 예, 알려짐으로 인해서 뭐 단순히 저 기관이 저런 걸 하는구나가 아니라 참 ESG가 참 중요하구나. ESG 경영을 통해서 모든 기업과 기관과 조직이 바뀌고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강화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옆에 포스코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참 좋아하는 슬로건이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옛날 포스코 그룹의 과거 슬로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광고를 처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시면서 왜 광고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이제는 이런 부분이 뭐 비단 뭐 소리 없이 그다음에 묵묵히 공공의 어떤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병행됐을 때 보다 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김 교수님께서는 마케팅 전공의 관점에서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거의 융합의 어떤 세션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총장이 되실 우리 김병대 교수님의 그 상명대학교의 친환경은 말씀 주셨지만 올라오는 길은 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등산길이었다라는 점도 개선해 주신다면 아마 인증을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박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사례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포스코 건설 사례를 주셨는데 이 포스코의 김천규 그룹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포스코 김천규입니다. 방금 그 상명대학교 교수님께서 그 포스코의 바톤을 넘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사실 뭐 다 그 ESG 뭐 탄소 중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그 대한민국에서 단일 기업으로서는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 저희 포스코이기 때문에 그 감축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 책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과 뭐 그 사회적 그 참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포항 광양에 그 사업장이 있고요. 사업장의 면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 전체 면적의 한 50배에서 한 50배 이상 정도의 큰 그 면적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포스코를 한 번쯤은 방문을 하셔서 그 제철소임에도 불구하고 녹지율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놀라시기도 하는데요. 포스코는 그 친환경 그린 제철소를 조성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탄소 중립과 생물 다양성 보전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 말씀을 올리고 저희가 그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 매년 대한민국 면적만큼의 그 어떤 황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저희가 포스코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40년까지 50% 그리고 50년에 그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고 지금 목표를 세워서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약 7년 동안 3조 3천억 원의 그 투자를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임직원들은 생물 다양성을 그 위해서 해양 정화 활동을 뭐 706차례 활동을 통해서 약 2,000톤의 폐기물을 수거를 했고 해양 생물 보호를 위해서 치어 방류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강슬라그 트리톤 그 인공 어초를 약 2만 개 정도를 제작을 해서 뭐 울릉도 뭐 등 많은 지역에 그 해양 생태계 보존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그 김현철 실장님께서 포스코 비욘드 그 대학생 그 봉사활동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활동들도 지금 지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는 뭐 지금까지 그 저희가 해오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려고 지금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그 글로벌리 대한민국 면적만큼의 그 황폐화가 매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는 그 스마트 관수 시스템과 그리고 철강 공정에서 철강을 생산하면서 나오는 그 수제 슬라그가 있는데요. 철강 1톤을 생산할 때 이제 고루 슬라그가 약 350kg, 그러니까 35%의 그 고루 슬라그가 발생이 되는데 그 고루 슬라그를 이용을 해서 인공 토양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기반 솔루션에 의한 그 식물 다양성 그 솔루션을 체계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포면이 지금 이제 오염이 되고 황폐화되면서 그 많은 분들이 그냥 널려 있는 게 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게 흙이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인공 토양을 활용을 해서 황폐화된 토양을 그 대체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인공 토양을 저희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강원도의 그 폐광 지역이 지금 굉장히 황폐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그 폐광의 복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그 월드탑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있는데요. 이 월드탑 프리미엄 제품은 이제 흙이나 물 이런데 부식에 오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강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강재를 이 앞에 저 마이즈텍 사장님이 지금 같이 참석을 해주시고 계신데 마이즈텍과 함께 관수 시스템을 개발해서 조건분리 토양에서의 어떤 생물 다양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성균관대 교수님께서 주거 선정 시에 그 도시 숲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포스코와 마이즈텍이 가로수의 그 물통을 지금 한 3만여 개를 실제 적용을 해서 가로수가 고사되는 거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가로수 숲에 대한 조성에도 지금 현재 기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사례로는 한수정과 함께 그 관수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해기종 번식과 육묘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K 테스트 베드의 신청을 저희가 해서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에 이 부분을 실증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27년에 그 한수정에서 새만금 수목원을 그 개장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만금 매립지에 관수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염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부분을 실증을 해서 새만금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포스코에서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저희 스마트 관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사과 재배 농가에 이 관수 시스템을 설치를 약 4,000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한 3년간 실증을 통해서 균일한 수분 공급이 되면서 사과 꼭지 갈라짐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생산량 증가와 맛의 향상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석, 영주, 문경 이런 그 과수농가에 스마트 관수 시스템을 확대 적용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스코의 우수한 광재와 그 부산물을 활용을 해서 관수 시스템과 인공토양 등 자연 기반 솔루션을 발굴해서 국내에서 충분한 실증 레코드를 확보하고 글로벌 타국가까지 확대 적용을 통해서 조건분리 토양을 복원하고 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더 나아가서는 탄소림까지 조성을 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인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포스코의 다양한 이제 노력과 함께 또 포스코가 우리 공공기관들과 특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노력하시는 사례도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 인공토양 뭐 이런 부분이 또 수목원정원 이쪽에서도 또 관련이 있어서 뭔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심을 담아서 ESG 관점에서 이 배당과 주가 상승을 위해 노력해 주신 포스코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계도 와 계시고 방금 민간도 오셨는데요. 이제 드디어 언론 분야에 계시는 우리 파이낸셜 뉴스의 김원준 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제신문에 있지만 저 ESG 경영은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개념 정도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산림청을 한 20년 정도 출입을 해서 수목원이나 숲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제가 아무래도 뭐 언론 쪽에 있다 보니까 홍보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아까 저 좌장님 인사말에 보니까 ESG가 한수정이 ESG 경영과 연계성이 큰 기관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요. 저 100% 공감합니다. 이게 한수정이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ESG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 자체가 또 ESG를 또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전제하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사실은 5시, 6시 정도에 한수정이 올해의 공공기관 PR상을 수상합니다. 한국 광고 PR 실학회가 주는 상인데요. 이 탄소 중립 잘했고 녹색 성장 선도를 위한 ESG PR 캠페인을 잘했다 이렇게 해서 주는 상이에요. 한 3일 전에는 또 상을 하나 또 받았는데요. SNS 채널 한수정의 SNS 채널이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SNS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거는 또 수목원 축제나 설명회, 또 식물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통 활동을 활발히 했다 이런 것들을 인정받은 겁니다. 아까 우리 박형준 교수님께서 한수정의 어떤 ESG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공공 데이터 개방과 정보 제공의 일방향성 지적하셨고 또 앞으로는 또 활용도 높은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뭐 공감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더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수정은 정책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직 여러 가지 이제 상도 수상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어떤 공익 광고, 그러니까 지역 하회 산업이나 정원 소재 중소기업, 또 식물 소재 R&D 기업, 민간 정원 산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약간 미흡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 광고 확대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이렇게 민관 산업과 좀 더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니 그 사이에 많은 준비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여기 사회를 보면서 잠깐 앉아가지고 저의 페이스북에다가 이 세션 요거 딱 올렸는데 말씀하시는 사이에 수목원 주공관리원 친구 신청했습니다. 네, 열심히 또 이렇게 홍보에 동참을 미흡하다고 하시니까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간 남아 있어서 저희 오늘 와주신 분들 가운데 우리 기관을 위해서 혹시 제언을 좀 해주실 분 있으시다면 한 말씀 듣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 시간이 예, 말씀 주십시오. 네, 예. 포스코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마이즈텍의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탄소 크레딧으로 가장 고가의 이렇게 하이 퀄리티 카본 이래서 바로 한수정에서 하는 정원, 도시숲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 퀄리티 카본에 대한 그 매뉴얼 자체가 있어서 이러한 그 도시숲 그리고 조성되는 정원에 대해서 탄소 크레딧을 뭐 최소 100년에서 뭐 10,000년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탄소 인증제는 지금 한수정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탄소 시장으로 빨리 해서 그 생태계 그 고가 크레딧 카본을 선도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뭐 제기업들이 그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수정에서 발급하게 될 탄소 크레딧은 태양광, 풍력 이런 거 비했을 때 대략 7배 차이라는 탄소 톤당 가격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소 가격이 왜 비싸냐면 바로 ESG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탄소 대응과 ESG가 같이 가고 따라서 그것은 구하기도 힘들고 사기도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이미 그 국제적인 추세나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고 골드 스탠다드랄지 베라랄지 이 도시숲에 대한 탄소 크레딧을 전문 인증하고 있는 미국의 CFC라고 하는 그 탄소 크레딧 인증 기관과 협력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하이엔드 그 탄소 마켓의 선도주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이상 말씀드리고 한수정에게 그 축복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수정의 해외 진출의 길을 또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일단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분 질문이나 제언이 있으시면 네, 다들 이렇게 눈짓으로 시간 다 됐는데 그만 끝내라라는 멘트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사장님. 작년 4월에 와가지고 제가 5월에 ESG 경영을 선포를 했어요. 왜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안타깝고 또 굉장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자원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굉장히 빨리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늦고 또 한편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옆에서 얘기했지만 아쉬운 게 되게 많아요. 탄소 중립 기본법에 보면 탄소 흡수원에 보면은 정주지라는 개념을 썼어요. 도시든 농촌이든 생활권에 흡수원을 만드는 거. 그건 이제 도시숲과 정원이거든요. 근데 국가적으로 산림에서 복원을 하든 조림을 통해서 이제 탄소 흡수는 노력은 매년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복원도 하고 있지만 도시 지역에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잘 측정을 해가지고 또 교토 의정성에 있는 식생 복원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다고요. 0.5헥타르 이상이면 다. 이제 이런 것 부분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ESG와 연결하면서 국가적으로 탄소 흡수를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부족한 부분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흡수 효과를 측정해서 관리 기술을 개발해서 높이는 거. 이것은 국가가 2050 탄소 제로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빈 땅에다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흡수할 수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연구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권의 탄소 흡수를 어떻게 늘려나갈 거냐. 그것도 국가의 목표에 기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도시 정원이 사회적 서비스가 더하면 굉장히 사회적 약자한테 나갈 수 있는 학교든지 복지시설든지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있거든요. 또 우리 자생식물을 엮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K가든도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드려서 제가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부문의 역할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요새 이제 웰리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 우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ESG는 또 그런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와주신 발표자,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앞으로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오늘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양옆으로 주요 사업 간사가 계시고 제가 또 전직 경영관리 간사여서 오늘 경영관리 측면에서의 여러 말씀도 주셨고 또 주요 사업에서의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국정 목표 2번이 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민간이 끌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미는 역동적 경제,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기관이 ESG 경영 관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앞서 우리 김병재 교수님도 중소기업에 대한 ESG 이런 부분의 지원 이런 말씀도 주셨고 아시는 것처럼 9월에 발표된 민간 공공기관 협력 방안 이거가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우리 또 오른쪽에 계시는 또 다른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LA기치와 또 이 수목원정원관리원 좀 노력을 해서 민간 기업들이 만든 그런 정원보다 더 멋진 정원들이 만들어진다면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또 포스코와 함께 이렇게 하고 또 중소기업들 같이 나오고 그러면 또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부의 혁신 계획과도 또 일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경영관리 주요 사업 관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굉장히 동의를 하고 마지막 산출물만이 아니라 그게 나오기까지의 모든 전 과정, 우리 공급망이라고도 하고 가치 사슬이라고 생태계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 전체의 과정에서의 어떤 ESG 부분의 노력이 우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의해 잘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 사회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정원 TV가 중계를 하는 줄 알았으면은 청담동 샵에 다녀왔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좋은 발표와 또 5분의 이 전문가 선생님들의 멋진 아이디어 감사드리고 우리 이사장님 많은 발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